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0일 일본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외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일본은 난민 인정률이 1%도 안 되는 폐쇄적인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전용기까지 보내 난민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는가 하면 정부가 나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는 거창한 말까지 하며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5일 일본 하야시 외상과 함께 일본 정부가 보낸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고작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요란한 홍보와 달리 매우 소박한 규모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해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400만 명이 넘고 현재 폴란드 내 수용시설에 있는 난민들만 해도 2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용기까지 보내 데려온 난민 수는 고작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수용은 일본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자 일본 내 시민단체들은 다른 분쟁 지역 난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NGO 난민을 돕는 모임은 아프가니스탄 등에도 난민이 많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분쟁 지역 피난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본 정부가 타 지역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별도의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겪게 될 일본에서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외국인 차별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심하던 일본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는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재패니스 온리 마크 부착 식당이 생겨났는가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배척을 부추기는 이른바 관제 헤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지자체 중 하나인 군마현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치를 발표하면서 70에서 80%가 외국 국적자로 보인다라고 밝혀 외국인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이타마시는 유치원에 코로나19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 학교는 대상에서 빼버려 차별의 극치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일본 열도가 코로나19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시기 도쿄올림픽이 열리던 도쿄의 한 호텔은 엘리베이터를 외국인, 일본인 나누어 탑승하도록 했다가 차별 논란이 커지자 철회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폭증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조차 허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고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미 대사관까지 공식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외국인들만 골라 외국인 등록증,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을 수색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태라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인종차별적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신고가 미 대사관에 접수됐다고 보도하자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태기 외무상은 외국인 기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기자 역시 외국인이었지만 그녀는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질문했는데요. 모태기 외무상은 영어로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가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일본어로 설명해달라고 재차 묻자 모태기 외무상은 일본어로 출입국 관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으며 이어서 일본어인데 이해하긴 했냐? 라는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종을 떠나 외국인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일본인들의 습성이 공개석상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등 차별적인 말을 듣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을 차별하고 난민에 인색한 일본이 어째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손을 든 것일까요? 일본의 의도를 교도통신은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은 것은 국내외에서 난민 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에 대응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인도, 브라질, 독일과 함께 G4를 형성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 안보리를 재편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안보리 개혁의 속내입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처음 시도한 것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면서 세계 질서가 탈냉전으로 휩쓸려 들어간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 인물은 구소련 해체 당시의 일본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였습니다. 당시 미야자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더니 어떤 코치를 받았는지 갑자기 PKO 협력법을 제정하고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지구 환경에 대한 공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해 1조 엔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선행을 홍보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흐름은 소련이 사라지고 일본의 최우방인 미국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지위가 약해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자 절호의 찬스를 잡은 일본은 서유럽을 위해 천연가스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자위대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포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을 규탄하는 여론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 범죄를 과감히 청산하고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지지를 얻은 뒤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편이 훨씬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하루아침에 전쟁 범죄를 사과하고 전쟁 위안부 문제를 배상하는 등 환골탈퇴할 수 있는 국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위기를 맞은 러시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PKO 협력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자위대를 보낼 방안을 고민하는가 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신용을 하면서 도덕성을 갖춘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반면 한국인들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진심으로 고려인 동포들을 받아들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난민센터에 머물던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16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추가로 10여 명이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동포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항공권을 보냈고 난민들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측은 우리 동포, 우리 선조들의 가족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동포들을 반겼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러시아도 순순히 자리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이사국을 향한 일본의 야욕은 언제든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